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 한 종목은 좀 특이한 종목이에요. 갑자기 코로나가 500명에다 되고, 그 다음에 또, 시대가 뭐, 반도체, 5G, 뭐, 저기, 뭐, 등등, 엄청, 뭐 약간, 뭐, BBIG? 뭐, 이런, 그죠? 뭐, 그린, 뭐, 등등등, 게임, 뭐, 인터넷, 뭐, 이런 거를 외칠 때, 갑자기 이런 영상을 왜 찍으시냐, 라고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모든 그 정권의 정책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오늘 특히나 그런 뭐 여러분들은 이제 테마주 이런 테마성이 너무 강한 거를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그렇게 주식도 하니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그게 정말 나쁘기만 할까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의 테마로 엮이는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뭐 같은 대학교 뭐 지금 뭐 이낙연, 뭐 이재명 뭐 후보들 뭐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본인은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했는데 윤석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또 뭐 아직 얘기도 안 했지만 홍정욱 이런 사람도 뭐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홍준표 뭐 등등등 많죠. 뭐 유승민 뭐 등등등 많은데 그런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를 뭔가 인맥 관련해서는 그 추천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예, 그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 테마주 관련해서는 추천할 게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좀 한번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 약간 그거와 일환으로 해서 이 문재인 정권 관련해서 이거를 마지막에 안 끝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자라고 말씀드린 두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뭐 1년 정도 보유할 수도 있고요. 예, 저도 느긋느긋하게 살 생각인데, 근데 일단 조금 움직여서 조금은 좀 담아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사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일부, 예,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게 무슨 종목이냐?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제가 사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대북 정책주고요. 대북 관련주인데,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사실 뭐 비서실장, 뭐 임종석, 뭐 어떤 사람은 림종석이래. 예, 그 정도로, 예, 뭐 북에도 갔다 왔죠. 그죠? 그 뭐 어쨌든 유명하게 친북 정책을 하고 있고 이인영도 마찬가지고 뭐 전대협 출신이고 예.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사실 뭐 저번에 태용호 뭐 국민의힘당이죠.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뭐 김일 김일성 주석 앞에서 뭐 사진을 놓고 어떻게 된다 뭐 주체 사상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데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친북 정책을 안 할 수는 없다. 사실은 이번에 조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이든 됐잖아요, 바이든. 예, 바이든 해가지고 한번 얘가 조금 문재인 정권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바이든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외교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바이든은 북한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 대북 관련해서 뭐 그렇게 큰 정책을 내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강경한 사람들이 지금 내고 있죠. 예. 강경한 뭐 외무 쪽, 뭐 국방부 쪽 엄청 이렇게 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기도 기껏 해봐야 오바마 정도가 사실 오바마 대통령을 되게 위대하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그렇게 크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참 현명하긴 한데 오바마 케어도 갖고 뭐 되게 현명하긴 한데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정책을 내거나 뭐 한 사람은 아니죠. 어쨌거나 그거 오바마 갑자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정권 때도 되게 웃긴 게 그런 이제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 되게 잘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어쨌든 그 제가 얘기하는 건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아난티는 우리 고점 대비 만 원 대비 한 24% 정도 내렸어요. 내리고 지금 저점을 계속 다 잡아가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몇 번을 뚫으려고 한 번 뚫고 두 번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다 추세 하락, 다시 맞고 내려가고 맞고 내려가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락 추세죠. 명백히 하락 추세입니다. 예, 그런데 명백히 여기서 이렇게 맞고 내려와야지 더 하락 추세인데 참 이놈의 차트는 되게 신통한 게 이렇게까지 오고 여기서 이렇게 원래 와야 되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럼 순서는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예, 순서는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 추세를 왜 안 바뀌니? 이 추세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맞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지. 예,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서 요 추세에 맞고 요것처럼 내려온다. 근데 저는 그렇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갔어요. 뜬금없이 갔어요. 세 번을 뜬금없이 가서 찔렀어. 다 당연히 맞고 내려오죠. 뜬금없이 갔으니까. 지금은 아무런 뉴스나 또는 아무런 뭔가 이슈 없이 그냥 꾸준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추세 하락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지지 라인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 보시고 사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좀 이상한 흐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인의 수급 현황이에요. 사고 있단 말이야. 기관도 사고 있어요. 심지어 어제도 샀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도 샀어요. 금요일도 솔직히 많이 샀어요. 예, 요때도 많이 샀고, 여기 한번 쭉 한번 한 거, 두 번째 조금 올린 거 다 외인이 다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예, 차트 만든 거잖아요. 다 차트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차트 다시 한번 조정 와주고, 쭉 갔다가 다시 조정 와주고,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다시 뭐냐? 얘네는 언젠가 한 번은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어. 근데 언제 갈지는 저도 몰라요. 1년을 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얘네는 결국은 내년 하반기가 오잖아요. 2021년 하반기가 오면 정권 교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 3월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시기입니다. 5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3월입니다, 3월. 5월이 아니에요. 3월이에요. 3월. 3월에 그 저기 뭐지 대통령 선거를 하죠.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해가 남았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게 그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도 코로나 전국으로 그래서 그런 건지 정말로 잘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아직까지는 레임덕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지율이 뭐 10%는 뭐예요. 어쨌든 40 몇 프로까지 가고 있잖아요. 대단한 지지율입니다, 여러분들. 예,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돼요. 못한다, 잘한다, 이런 걸 떠나서 대단한 지지율은 인정해줄 건 해줘야죠. 예, 지지율이니까. 네, 그 지지율이 뭐, 갑자기 한순간에 꺾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국정 지지율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정말 잘못하지 않은 이상. 예,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언론에서도 지금 뭐 레임덕을 원래 이쯤 되면 엄청 까거든요. 지금 이쯤 되면 엄청 까요. 그래서 다음 차기 그 사람들이 까는 게 이 현 정권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거야, 그 언론도.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도 생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거지, 그들도. 그래서 똑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권 비판하고 다음 정권 준비하는 거죠. 근데 내년에 어쨌든 간 마지막 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얘네들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 내가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대통령 업무 하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돼요. 예.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마지막 해 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뭐 전투기 죄송합니다. 그 뭐 관사도 좀 바꾸고 뭐 한다고 했는데 다 통과가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왜냐면 다 레임덕 때문에 그러거든요. 안 해준다. 예, 근데 사실 마지막 해 하는 정권의 그러니까 마지막 해 하는 건 자기 정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음 차기 정권을 위해서 보통 준비를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정권이 민주당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 정권에 유리한 것들을 많이 해주고 보통 밀어주죠. 그리고 뭐 뒤로 뭐 쇼부를 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북주는 일단 보셔야 돼요. 대북주는. 왜? 내년에 마지막 남은 임기에 어쨌든 간 북한에 이 사람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 뭐 통일 관련해서 정권 내에 뭘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강박이 있어. 어떤 강박이 있냐면 자기네들 이제 그 밀어준 지지자들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통일 대통령, 뭐 친북 대통령으로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 지지자들은 그런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문바나 저기 뭐지, 아예 뭐 대깨문, 뭐 어쨌든 대가리가 저도 문재인이는 뭐 어쨌든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을 뭐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지지자는 다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보여줘야 돼. 아, 문재인이라는 게 연대까지 정권에서 약속한 어쨌든 통일 정권이라는 운전자론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트럼프랑 잘 보여주다가 트럼프가 사실은 쇼잉을 좀 했죠. 쇼잉을 하고 마지막에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노쇼로 끝났죠. 노쇼로 끝난 거죠. 뭐 노딜이죠. 노쇼는 노쇼. 아무것도 안 들고 갔죠. 사전 협의된 것도 다 어? 파괴해버리고 그렇게 만나서 밥 먹으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다 사전 조율해요.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북 관련해서 뭐 한번 얘네는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관이 사서 모으는 거다. 기관은 이런 정보도 잘 알아요. 외인이 사서 모으는 거다. 물론 한 번에 안 가겠죠. 줄렁줄렁 해서 가겠죠. 예, 아난티는 개별 관광 관련주예요. 예, 그 다음에 사실 뭐 제가 방금 검색해봤는데 데아티아이도 같은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똑같이 20% 정도 보여주고 있고 고점 대비.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 다져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줘요. 그리고 얘도 보세요, 데아티아이. 아유, 아름답다, 진짜. 외인은 오히려 좀 관심이 없네요. 예, 기관 바닥에서 지금 언제부터인가요? 예, 10월 한 초순부터 다 리밸런싱 리밸런싱 그 포트 다 바꾸고 나서 리밸런싱이죠. 포트 다 바꾸고 나서 다시 포트 담아가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주죠. 예, 아주 아름답네요. 물론 얘네들도 털진 않진 않았네요. 털기도 했네요. 예, 이거는 정말 자기가 뭐 지수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털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물량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예, 넣었다 뺐다 해서 어느 순간에 자기의 차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물량을 뺐거나 또는 자기의 물량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수준입니다. 예, 단가도 맞추고요. 자, 뭐 이런 개별 관광에 관련된 것들이나 그다음 철도 뭐 이런 어쨌든 대부 뭐 근데 저는 개성공단 관련주는 잘 안 해요. 뭐 아까도 잠깐 검색해봤는데 재룡정 재룡전기 뭐 재룡전기 그죠? 그다음 재룡산업 재룡산업 오히려 차트가 좋네요. 예, 쭉 아름답네요. 그죠? 이런 것도 사실은 상관은 없겠죠. 근데 저는 뭐 잘 하지 않으니까 빼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 노란풍선인가요? 노란풍선이 무슨 개별 관광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노란풍선은 원래 지금 뭐 잘 가고 있는데 뭐 여기 여러분들 타실 필요 없죠. 예, 올라타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아이고 노란풍선 갈 건데 왜 올라타지 말라고 하냐. 저는 갈 거라고 해도 이렇게 고점인 거는 사지 않는다. 예, 불안해서 못 삽니다. 언제 떨어져서 어떻게 알아. 예, 차라리 여기서 샀으면 사실 저는 7월에 여행주나 항공주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안 샀냐면 무서웠어요, 솔직히. 진짜로 더 떨어질까 봐. 근데 사실 좀 바보가 됐죠. 미래의 가치를 보고 좀 샀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데아티아이 철도 관련주죠. 그다음에 아난티 예, 이렇게 똑같이 20% 정도 하락 보여주고 있고 저는 당연히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얘는 목표가는 데아티아의 목표가는 당연히 네 7,500원 정도고 뭐 다시 6,000원에서 7,500원 정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산산업도 할까요? 부산산업. 부산산업도 역시 외인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요거는 좀 봐봐요. 차라리 부산산업도 괜찮네요. 이렇게 돌파, 돌파. 그 다음에 조정 오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요 지점 봐봐요. 요 지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외인들이 팔아서 자기가 샀던 거 다 팔아서 이렇게 조정이 오고 있어. 예, 어느 시점에 근데 다시 차트가 그리고 올라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점, 그 시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린다는 거지. 요 지점에서 조금 뭐 사봐도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직. 예, 아직 모르는 거죠. 어쨌든 추세는 돌파를 했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상승 추세든 보합이든 가긴 갈 거예요. 하락 추세는 이제 멈췄어. 예, 하락 추세는 멈춘 것 같아요. 예, 멈췄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욕먹죠. 예, 근데 얘는 기관 매수세가 없네. 기관 매수세가 없네요. 기관 매수세가 없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거.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 푸른 기술 한번 볼까요? 대북 관련주에 다 똑같이, 똑같네요, 얘도. 네, 그죠? 근데 얘도 기간, 아이고, 야라. 얘도 보면, 얼마나 똑같이, 여기쯤 대비해서, 여기죠. 얼마나, 똑같이 해도 한 20% 정도 되네요. 다 똑같네요. 고점 대비, 우리 저기 뭐지, 그, 대북주 관련해서 한번 쭉 가고, 기대감에 한번 갔다가, 이제 아무것도 내용이 없으니까 쭉 내려가는 거죠. 그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나. 근데 여기 사실 보면, 제가 왜 그러면 푸른기술, 부산산업 이런데 왜 추천 안 해주냐. 예? 일단 봐봐요. 예, 돈이 일단, 차트는 비슷한데, 차트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얼추. 이렇게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음, 일단 아난티. 돈이 들어왔잖아. 아이고. 아난티. 그 다음에 또 대아티아이. 야, 자, 그죠? 여기보다 훨씬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시간적으로 약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면 아마 얘도 조금 사서 쟁여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을 드리는데 공식적인 아이고 또 배터리네요. 공식적인 메시지로는 여러분들은 일단 좀 지켜보시고 네, 만약에 들어가시려면 소량 정말 조금만 재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북주나 이런 테마성이 강한 거는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후회하십니다. 예, 여기다가 전재산 몰빵하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분할 매도 하셔야 되고 예, 조금씩 이거는 재미로 조금 사보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아마 매수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 할까요? 지금 밤에 하던다는 건 아니고 곧 할까요? 예, 가격이 좋긴 하네요. 매력적이고 21선 위에 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사실 뭐 이게 저평가되고 있는 주식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수 하락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고 예, 왜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와 이거 한 번에 가면 어떡해요? 갈 수 있죠.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모든 건 한 번에 가지는 않는다.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건 한 번에 가지 않는다. 천천히 갈 거고 이것도 몇 번을 지금 줬어요 시세를. 다 털고 나왔잖아. 이런 게 뭐 설거지다 매집이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거는 일단 추세를 뚫으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죠. 근데 추세를 뚫었다 못 뚫었다? 전혀 못 뚫었다. 전혀 못 뚫고 똑같이 정말 이 지점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거를 이 지점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이거 또 꼭지점 연결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사서 한 10,000원 부근에서 아난티 데아티아이 한번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 보고 있다가 매수 예비로 대북주 관련해서 두 가지 추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 다음 영상에서는 그 증권 플러스라는 어플 지금 이거는 키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키움 하면은 아시잖아요. 개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화면이니까 뭐 제가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시면 어려운 거 없이 뭐 여기 지표에 있는 거 똑같이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거 체크해요. 똑같이 지표 눌러가지고 차트 누르고 똑같이 해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 21선에 있는 것만 진하게 제가 21선은 중요한 선이니까 20일 동안 평균 가격에 관련된 선이니까 중요한 지표라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여기 지표에 보면 다 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키움인데 그 다음엔 증권 플러스라고 해서 약간 원래는 뭐 카카오 계열사였다고 소문도 있었는데 뭐 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매매 동향을 종목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하고 데아티아이도 거기서 좀 본 거예요. 힌트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매수를 좀 많이 했더라고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거 대북주를 얘네가 왜 샀지? 얘네 살려 뭐가 올리려나? 이렇게 보고 저기 뭐지 소개해드린 거예요. 예, 저도 힌트를 그냥 어디서 뭐 누구 추천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매매 동향을 봐요.
ETF도 보지만 종목별로도 봅니다. 그래서 왜 샀지? 이게 슈어리지 왜 샀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사요. 네, 오늘 또 영상이 또 길어졌죠? 네, 어쨌든 대북 정책주죠. 정확히 얘기하면 대북 정책주를 개별 관광 및 철도 관련주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줍줍클럽이었습니다.